대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향들이 전부 다 앞으로 다 하나인데 고향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대이동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박정현. 박정현. 이래서 사슴뿔 말리는 그 얘기를 정하라고. 그리고 여기 사슴뿔이 건강에 좋고 인삼하게 되면 인삼은 우리 그 세계적으로 조상이 돼 있다고. 뭐 가태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인삼 녹용 해가지고 앞으로 해서 우리 1화 공장에서 앞으로 세계적인 한약과의 세계적인 한약자들 병원 그저 김남수 선생님도 가담했지만 그들도 전부 다 합해가지고 새로운 약재를 만들어 가져가지고 우리가 여기 전부 다 남자들이 전부 다 여자들과 하나 돼가지고 세계적인 건강을 위해 가지고 침술서부터 약간의 이제 약재를 필요한 약재 몇 가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힘든 겁니다. 부모님께서 일찍이 그 사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말리는 것이 한 눔 하나에 1,500kg가 들어갑니다. 센 것이 1,500kg 들어가면 보통 한 500kg 정도 나옵니다. 말려서. 그게 3분의 1이 줄어요. 말리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500kg 나오면은 한 달에 파는 양이 보통 1톤 이상 팔고 있는데 그 500kg 나와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공장을 지면은 남의 것도 말려주고 내 것도 말리고 하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서 참 부모님이 이번에 좀 허락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녹용 사업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수입을 하고 한국에서 주로 다 판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뉴질랜드에서는 한 450톤 정도 나오고 러시아에서 한 35톤 나오고 캐나다에서 한 30톤 정도 지금 생산되고 중국에서는 한 40톤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교육만 해서 방향만 잡아준 교육과 방향을 잡아주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요. 인류가 어디로 가, 건강이 어디로 가야 된다네. 이런 문제를 볼 때 이게 녹용 사업은 상당히 유명하다 봐요. 한 집에서 최소한도 몇 마리거든 기를 수 있는 가정분별 몇 마리거든 기른다고 생각해. 한 집에 분할해서 양을 갖게 되면 한국에서요? 한 집에서 40몇 마리를 배당해서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 20마리씩 20마리씩. 그게 종자가 이제 큰 것은 한 집에서 5마리, 뭐 3마리 이렇게 기르고요. 그리고 목장 있는 분들은 많이 이제 그렇게 건강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뭐 먹어본 사람 알아요. 여기 상당히 소 한 마리 길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지탱해 나가는데 20마리 못 대단한 겁니다. 가격으로 몇십 배야, 소몇 몇십 배 가격이 되지? 그 비준을 좀 얘기해봐요. 소 한 마리 길러가지고 전부 다 끌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입하는 거하고 양 한 마리 팔아가지고 수입되는 비율이 20배, 30배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농촌에서 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돈 들게요. 제가 그 러시아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걸 분할해가지고
판매를 얻었는지 우리 국가가 있기 때문에 가서 팔 수 있는 길만 열어주면 이건 세계적으로 방대한 양을 소모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 중에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벌써 어려서부터 20대에서부터 관심을 가졌어요. 살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그러다 보니 사슴이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 아니까 알아요. 그래 한약에 대한 중국 역사와 더불어 한약에 대한 전부 다 근거를 알고 다 이러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할아버지들이 말하는 말들이 이것이 생활이 저 인간들의 사는 데 있어서의 건강한 핏줄을 혈통을 건강히 남긴다는 것은 그 일적이 어떠한 약한 혈통보다는 더 우세한 혈통이 된다는 것은 세계 민족 앞에 중심적인 입장에서 된다고 볼 때 지도할 수 있는 사람, 머리가 좋고 건강하면 천재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같은 거 분할해가지고 계통을 발전시키고 상당히 건강을 건강을 위지하는 상당히 도움된다고 봐요. 어느 누가 아기로부터 연계 갈 때까지 보통 70년, 80년은 전부 다 그 약재가 필요한 중심 요가를 하기 때문에 건강에 주는 영향도 크고 생활 영향권에서 경제권에 상당히 이것을 분할해서 각 부처에 해당할 수 있는 제약권에 상당한 전부 다 경제적 지원이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부터 관심 가지고 지금까지 나오는데 선전 안 했습니다. 이게 워낙 품적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회도만 내게 되는 것은 전 인류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대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우리가 지도하면 이것 전부 다 녹용을 재배해가지고 분할해주는 걸 필시 그들이 생활적인 주요 조건으로서 활동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깊은 산 중에서 자연과 전부 살면서 영계와 상당히 접근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세계의 힘이 얼마나 깊이 침투되는 생각을 하고 또 약자들이 이거 몇 개월씩 제약을 해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 영향이 거의 대단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가지고 뭐 어디서 이번에 부산하고 오게 되면 어디 포항, 울산. 거기는 기후가 좀 덥기 때문에 기후가 더워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재배할 수 있고. 그래서 관심 가져가지고 앞으로 여기 저희 박일근 씨도 본래가 고향이 어디야? 전북 무직입니다. 전라도 사람이구만. 네,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앞으로 친척되게 되는 우리 민족의 한해 구렁텅이를 메울 수 있는 좋은 이것이 국가 보건상에도 세계 주변 국가에도 상당히 전통을 세우는데 다방면에 보람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봐요. 관심을 가져가지고 약재 같은 만들었는데 그 되면서 어디 가서는 팔 수 있고 또 우리 순회하는 통일교회 공직이 있다고 되면 세계 어딘데 가가지고 한국산 녹용의 제품을 가지고 다니면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지사가 하는 걸 알고 저 멀리 온대집에 있는 사람일수록 관심 가져가지고 또 온대집은 바다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바다에 해삼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상당히 앞으로 건조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길도 개발하면 상당히 한국에서 인삼녹용을 주도할 수 있게 되면 그 가오의 전부 다 약재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또 한국 기후가 삼원사원이 됐기 때문에 사시당초를 전부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기후의 온도, 평균 온도가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유명하다 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선생님 오늘 초두순서할 이런 시간 오늘 7일인데 7, 8, 9, 10 중요한 결이기 때문에
이 품목을 일부러 기억해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고 부산 지역에 그 산업시대 가오리만 양을 지든가 이 사슴도 칠 수 있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원과 같이 식구가 되었으면 초청해서 또 말씀 듣고 또 사슴을 한두 마리 분배해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내가 이 뉴질랜드에 4만 마리 이상을 좀 더 언제까지 하려는데 그죠? 해가지고 문제는 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저 좁아. 그러니까 지금 2,800 10분의 1도 안 될 수 있는 배양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배양할 수 있는 수에서 몇 마리, 몇십만 마리까지 할 수 있는 조그만 섬나라 그럴 수 있으니까 대륙을 상대해가지고 이 보건 약재를 주문한다면 상당히 그 수가 몇백만 마리 이렇게 되게 되는 그 자원이 대단한 기원인 것을 아시고 관심 가져가지고 거기에 협조해서 거기를 하늘에 침술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전부 다 남수 어세 침술 같은 거 가사람 어디 가든지 혼자 세계 순회하면서 일생을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침술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김남수 선생을 그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그 침술을 이것을 의술이라고 해가지고 발전시켜야 할 한국이 조상이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맡고 있다는 사실은 비참한 사실이에요. 그런 면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필요해요. 지방을 싸는 힘들고 양을 기르고 저 사슴을 기르면 힘의 시위가 자동적으로 그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슴뿔을 말려가지고 분배해주면 이건 상당히 발전한다고 봐요. 기술이 힘듭니다. 내가 우리 자체에서 집에서도 그걸 해보니까 일주일, 2주일, 3주일까지 해봤는데 좋은 물건이 안 나와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관심 가진 것이 안 가는 것보다 좋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해 주길 바라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네. 자, 그럼 훈독에 혈이 네. 그 훈독에 6장을 안 읽어줬지? 이게 여기 4장까지 5장만 안 읽었습니다. 5장. 그것도 계속 가서 읽어주는 것도 그 얘기도 좀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대회하고 있는 이 시대의 책임을 얼마나 주어가는 걸 알 만큼 하나도 이런 저 훈독회 재료를 우리 같은 사람 전부 생각지 않는데 특별 지시해가지고 저 잡아준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때에 맞춰가지고 때를 하나를 알고 어쩌면 날짜나 뭐 어떤 그 내용을 딱 같은 훈독회 할 때 연계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골치를 잡아준 내용이만큼 이것을 여러분이 수시 체득해가지고 분석하면서 알게 된다면 여러 면의 도움되려고 봐요. 진행하는 훈독의 재료뿐만 아니라 생애를 주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 식구들 앞에 특별 명령해가지고 지정에 교육하려는 재료로서 명령을 받은 내용입니다. 진행할 내용은 아니에요. 뭐 얘기 좀 해요. 부모님께서 혼독하라고 명령하신 그 부분은 천성경에 있는 참가정편입니다. 이 부분은 참가정편의 3장, 4장, 5장입니다. 이제 소책자로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 소책자로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의 양이 한 40페이지 가까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말씀은 참모님께서 저쪽 라스베가스 가셔서 정성을 들이던 12월 초입니다. 갑자기 아버님께서 새벽에 혼독회를 하러 나오셨는데 하늘과의 교통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참가정 참사랑 편에 어느 말씀을 오늘 아침에 혼독해야 하라고 딱 지적하시는데 그날 아침 순서가 우리 정원주 보좌관이 읽어야 할 그
페이지를 천성경을 쫙 펴니까 아버님이 지시하신 그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벌써 하늘이 어느 대목을 오늘 아침에 혼독을 시키고 또 아버님께서 어느 대목을 선정을 하셔서 앞으로 세계 인류에게 선포하고 교육시켜야겠다는 그 내용이 벌써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아버님께서 정말 무릎을 치시다시피 감격하시고 그 내용이 바로 내가 오늘 아침에 혼독을 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었던 내용이다. 그러시면서 그 현장에서 그 3장, 4장, 5장을 다 혼독도 하기 전에 그걸 페이지를 적고 그걸 확실히 표시를 해놓고서 이 부분을 따로 소책자로 인쇄를 해서 전 세계 수천만 가정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이 혼독을 하고 또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짧게 서문을 몇 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서문을 읽어 올리고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걸 아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머릿말.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의 시민 여러분, 여기 실로 역사적이고 섭리적인 하늘의 특별 메시지 한 단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16세 청년의 몸으로 천명을 받고 인류 구원의 길로 나선 문선명 선생께서 90평생을 두고 세계 인류 앞에 선포하고 교육해 오신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선생께서 주신 가르침은 벌써 1,000권이 넘는 각종 말씀집으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책자는 그중 천성경의 3장과 4장 그리고 5장을 담은 내용입니다. 본 소책자에 담은 말씀의 내용은 지난 수십 년간 선생께서 설파해 오신 많은 가르침 중 창조 본연의 사랑, 즉 참사랑을 중심한 참된 남녀간의 사랑, 참된 가정의 기준, 참된 생의 가치 등을 간추려 본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950년대로부터 시작하여 수십 년간 같은 명제로 주신 말씀들을 모은 것이기에 다소 중복되어 같은 내용의 말씀이 거듭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신 말씀의 진수를 깊이 음미하며 읽어보면 토시 하나에서까지도 그 뜻의 오묘함과 맛이 배어나는 심오한 진리의 말씀드림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늘의 진리가 선생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봄이라고 하여 똑같은 봄일 수는 없듯이 말입니다. 어둡게만 보이는 인류의 장래를 밝혀주기 위해 특별히 이 소책자를 발행케 하신 문 총재님의 크신 은사를 저버리는 여러분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류의 참부모로 인침을 받으시어 어버이의 사랑으로 인류 앞에 이 책을 선물로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독자 제위께서는 끝까지 정독하시어 여러분의 향후 삶의 지표로 삼으십시오.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평화신경, 천성경,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 등을 구입하시어 연구하시면 더 큰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국가 위에 하늘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생각이 필요해. 나이 많으면 옛날 시대에 균형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아버님께서 참 요즘 내리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만큼 섭리적인 속도가 빨라지시는 이런 때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정말 빨리빨리 준비하고 소명받은 그 일을 다 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 한 분 한 분이 우리 지금은 일가 친척 중심으로 종족 복귀를 많이 하시지만은 이제 뭐 어차피 일가 친척 종족을 넘어서서 많은 우리가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든 어디 가든
우리가 나가서 활동하는 것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오더라도 그 아이가 장차 하늘에서 어떤 사명을 받을 아이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를 만나는 인연되는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도 앞으로 대통령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다 같이 해봅시다. 딩동댕동 보슬비 단비를 주고 철썩철썩 치는 파도 짙어를 닦네. 둥실둥실 밝은 길을 밝히고 송이 눈송이는 동주 누나 빛나는데 안 빛나는데 한 아름다운 강산이라 을사도구나. 선교사의 체험이 어떻다는 것, 또 그 사연들이 지내고 나면 자기가 나이 많은 말수록 그 지내던 선거 지역에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나를 언제든지 관심 갖게 하는 관심의 인연이라는 것이 무서운 끼누라는 끓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의미에서 체험한 골짜골짜 따라가져가지고 이단 양다를 깔았을까 할 수 있는, 혹은 저 포대자를 깔았을까 하는 분을 지금 남아가지고 그 약간 고상한 이사를 했으면 펜 40일간에 내가 모르는 그 인연이 세계, 또 민족 미지의 세계에서 발전한 민족 세계에 연결되는 인연이 보재기가 깔려있다.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남아가지고 간증이 필요합니다. 간증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 남의 역사를 알게 좋아하는 사람, 성현현철의 역사의 자연이 임하게 되고 그 역사적인 골수를 찾아들어가게 되면 높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도하는 역사의 골까지 찾아들어갈 수 있는 길도 평상시에 자기 생활 습관을 통해 가지고 재미있고 취미 있는 연구의 분야를 연결시키는 깊은 하나님까지 연구한 새로운 종교도 새로 소문도 새겨놓고 새로운 하나님까지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인연이 사람들의 경험 가운데 있으리면 인연을 따라 취미를 갖고 간증을 많이 듣는 사람은 자연히 수양에 동하는 것이고 교양할 수 있는 자기 땅의 상대적 지구성에 대해서 관찰하며 살 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종교지도의 성의 반열에 동참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간증을 중요하게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얘기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뜻을 따르면서 창조 본연의 인간이 어느 수준인가, 그리고 참 부모님이 그렇게 20 초반에 벌써 우리 원리를 규명하시고 일본에서 엄동문 선생하고 자취를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는데 빨간 줄로 긋고 까만 줄로 긋고 성경이 너덜너덜하니 그러시면서 우시다가 또 성경 보시다가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의 심정과 그렇게 일치를 되어서 부모님이 실제 하나님이 되셨는데, 부모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언제 가야 좀 영계가 열리고 좀 우리도 좀 뭣도 좀 보고 이럴 수 있는가? 제가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을. 그래서 청평에서 이제 이제 40일 수련 받을 때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 가슴에서 이 심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에서.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데 아침에 그 찬송하는 시간인데, 참 아버님은 사랑 그 자체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참 아버님은 사랑 그 자체다. 그러면서 바이브레이션인데 진동이 있는데 저 생각에 한자쯤 내 심장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오전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음을 얻은 건 뭐냐면은, 교구장 시설에 팩스가 내려오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어디로 얼마 동원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섭리를 이루는데 동원부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의 일꾼입니다, 일꾼. 그래서 부모님은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고, 내가 부모님을 섭리를 이루러 오시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를 일꾼으로 시키는 분으로만 알았지 않느냐. 부모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결국 우리 부모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는 일꾼이고 부모님과는 부자지 관계가 없는 입장에서 내가 살았구나. 야, 아니구나. 부모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구나. 오후에도 참 어머님은 사랑 그 자체다 하는 것 진종이 그렇게 왔어요. 이제 영계 어떤 그런 감동 속에서 하루를 지내니까 그런 저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일을 시키시고 축복을 시켜라, 종족을 복교해라, 그 다음에 또 황고양해라, 뭐 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종족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걸 일로 섭리로 받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하루 종일 길을 가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고 화장실에 가도 눈물이 나고 하루 종일 제가 울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감동의 순간을 맛보면서 하나님 당신 자체가 사랑이시고 부모님 당신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마다 하시는 섭리마다 모든 하시는 사업도 모든 것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걸로, 그래서 부모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이 우리를 꾸짖으시거나 모든 것이 사랑으로 풀면은 안 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감히 목사라고 해가지고 단상에 서면은 사랑이라는 말을 안 넣을 때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걸 그렇게 하니까 저는 다 풀리고 저로서는 더 이상 이제 참 궁금한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그런 큰 깨달음과 우리들을 거듭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참사랑으로 이르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제가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